안녕하세요. 부자대입니다. 앞선 1부에서는 가치 비교 후에 언제 집을 사야 할지 그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. 이어지는 2부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르락내리락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그 대장 아파트의 흐름을 읽고 또 남들보다 먼저 진짜 보물 같은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내는 실전 노하우를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. 자, 그럼 2부에서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 그 부분을 우리 부자대위의 조력자 부기마가 명쾌하고 시원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요즘 부동산 시장 보면 정말 정신없죠?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. 오늘 이 시간엔요,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 숨어있는 패턴을 읽어서 진짜 보물을 찾아내는 법, 그 명확한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. 아니, 집값 볼 때마다 이게 맞는 건가? 그냥 찍는 것 같다는 느낌? 다들 한 번쯤 받아보셨죠? 정보는 너무 많은데 그래서 더 헷갈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이실 거예요. 근데요, 이 혼돈 속에도 사실은 패턴이 다 있거든요. 그리고 우리 이 패턴을 읽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 겉보기엔 막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아주 분명한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. 자, 지금부터 그 원리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먼저 도대체 이 부동산 롤러코스터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 뭘까? 이거부터 알아야겠죠?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그 핵심 동력,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시장을 움직이는 첫 번째 힘, 바로 멸실입니다.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. 재개발 같은 걸로 낡은 집을 허물면 말 그대로 시장에 있던 집이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. 그럼 당연히 그 순간에 주택수가 줄어들겠죠? 네,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. 그리고 정반대편에는 준공이 있습니다. 이건 다들 아시죠? 새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입주를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럼 시장에 새 집이 확 풀리는 거니까 전체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죠. 자, 그럼 이 멸실과 준공 두 힘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. 관련 연구를 보면요. 멸실은 단기적으로 공급을 확 줄여서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요. 반대로 준공은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둘이 계속 밀고 땡기면서 시장에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. 좋아요. 그럼 이런 공급의 변화가 그냥 그 동네에서만 딱 끝나고 말까요? 절대 아니죠. 이 흐름이 주변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이 파급 효과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이게 핵심인데 공급 충격은 절대로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아요. 연구 결과를 보면 한 지역의 가격 변화가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공간적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고 해요.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재개발로 집이 확 줄어들면 바로 옆 동네 전셋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거죠.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태계 같은 거예요. 자,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. 그럼 이 퍼져나가는 물결의 시작점, 그걸 우리가 어떻게 딱 잡아낼 수 있을까요? 이제 좀 거창한 이론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당장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 현실적인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랜드마크 아파트입니다. 우리가 흔히 대장 아파트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요. 이 아파트는요, 그 지역 시장의 바로미터예요. 날씨를 알려주는 기압계처럼 가격 흐름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호등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설 때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게 바로 이 랜드마크 아파트입니다. 그리고 다른 아파트들이 그 뒤를 따라서 움직이죠. 반대로 시장이 꺾일 때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이 랜드마크 아파트의 움직임만 잘 보고 있어도 시장 전체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정말 중요하겠죠?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이걸로 어떻게 저평가된 지역, 그러니까 숨겨진 보석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.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딱 3단계예요. 첫째, 각 도시의 랜드마크 아파트, 즉 대장 아파트가 어딘지 쫙 파악합니다. 둘째, 이 도시들을 가치 등급, 소위 말하는 급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더 상위 급지 도시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하위 급지 도시의 것보다 오히려 더 쌀 때 바로 거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저평가된 곳이라는 신호입니다. 이게 바로 그 급지 분류의 예시인데요. 예를 들어서 경기를 1급지,
인천이나 부산, 세종을 2급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. 물론 이건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 급지라는 개념 자체가 도시들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준다는 점이에요. 자, 바로 이럴 때 하고 기회가 보이는 겁니다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예를 들어서 3급지인 대구의 대장 아파트가 12억이라고 쳐요. 그런데 그보다 상위 급지인 2급지 인천의 대장 아파트가 10억이다? 뭔가 이상하죠? 이게 바로 인천이라는 도시가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. 이때부터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. 좋습니다. 이론은 알겠는데 그럼 이런 데이터를 다 어디서 찾고 어떻게 직접 비교하냐고요? 그렇죠.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이걸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니까요. 이제부터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줄 필수 디지털 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일단 랜드마크 아파트를 찾는 가장 편한 방법, 바로 아실리라는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겁니다. 여기 들어가면 지역별로 또 평형별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뭔지 한눈에 쫙 나와요. 우리가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데이터 수집 시간을 확 줄여주니까 정말 유용하죠. 그리고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네이버 부동산. 이걸 그냥 매물만 보지 마시고 120% 활용하는 꿀팁 5가지입니다. 매물을 최신 순으로 놓고 보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요. 알림 설정해두면 급매물 같은 거 절대 안 놓치겠죠? 특히 평단가 순으로 정렬해서 가치를 비교해보고 분양권 메뉴에서 앞으로 공급이 얼마나 될지 체크해보는 건 정말 기본이면서도 강력한 분석 방법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원리부터 그걸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. 이제 여러분은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시장의 숨겨진 흐름을 읽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. 자, 이제 이 새로운 무기를 손에 쥐셨는데 과연 어떤 놀라운 기회를 발견하게 되실까요? 무기마의 명쾌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? 자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부자대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